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이제 팀장님이 기관의 수급을 눈여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그런 게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까지 딱 들어오고 오늘 이제 팔고 있는데요. 정말 금융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그렇죠. 수급이요. 네. 자, 그리고 기관은 다양하게 사고 있습니다. 또 해석은 또 못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쌍용 CNE, 파라다이스, 에이스테크도 있고요. FNF홀딩스, 현대로템 이렇게 매수세가 있는데 확실히 팀장님이 이번 주 기관의 매수세를 눈여겨보자라고 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종목별 개별 장세.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가 지금 어떠한 업종, 어떠한 섹터를 사는 것을 못 느끼는 것은 네. 일단 들어오는 오고 있지만 한 업종을 사는 게 아니고 분산해서 A 종목도 사고 B 종목도 사고 C 종목도 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종목별 차별화 장세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지금 이번 주가 아닌가 저는 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죠. 어떤 종목을 사는 것도 오늘 어떤 종목을 사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 어떤 종목이 대결을 펼칠까요? 1라운드 파이트! 오늘 외국인은 CJCGB, 강원랜드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관련주 더비라고 좀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뭐 놀자주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놀자주. 네, 영화도 보고, 좋습니다. 네, 호텔 또 카지노도 이용하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가장 피해를 봤었던 섹터와 가장 피해를 봤었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CJ, CGV와 강원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코로나19가 완연하게 좀 회복하는 국면에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CJ, CGV라든지 강원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없다 보니까 예. 다른 종목군들, 뭐 반도체 IT, 전기차, 전기전자가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때 이들 섹터 그리고 이들 종목은 너무 많이 쉬었던 상황. 하지만 또다시 올라갈만 하니까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주가도 가다가 지금 멈춘 상황. 그렇지만 백신 접종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부터 메이저 주체들이 바로 이 두 종목 지금 번갈아 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종목군들을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추석 내일 거리두기 그렇죠. 발표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네. 6인 8인 이제 동행이 된다는 이야기도 좀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CJCGV와 강원랜드를 선점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CJ, CGV, 외국인이 오늘 좀 사고 있는 이 기업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네. 자, 강원랜드도 좋고요. CJ, CGV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CJ, CGV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드려보면 일단 미뤄왔던 상영작들이 올해 이제 개봉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이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구설수들이 있었어요. 무슨 구설수냐?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맞아요. 안 그래도 한 편을 볼 때 들어갔던 비용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격을 인상을 했고 또 성수기가 아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영화들이 다시 한번 상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가장 큰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관람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에 따른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전분기 혹은 전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평균치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보이는 좀 착시 효과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저는 그에 따른 수혜도 이번에 CJ, CGV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코로나19 델타 변이는 여전히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쪽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부터는 솔솔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CJ, CGV를 관련해서 코로나19 컨택 관련주죠. 컨택 관련주들 중에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군들을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사보는 것. 특히 그냥 올라오지 않는데 그냥 사자가 아니고요. 네. 지금 CJ, CGV나 강원랜드처럼 기관 혹은 외국인, 즉 메이저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한번 이전 시기에서 놓치신 분들이 이번에 되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텐데요. 이 CJ, CGV 매수 타이밍과 매수 전략도,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CJ CGV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드려보면 그렇게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닙니다. 네, 그다지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볼 때 전고점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나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이 공간이 있다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거든요. CJ CGV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종가에 매수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네. 만약 올라간다면 이 34,800원, 35,000원이라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충분히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 대신에 2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는데요. 네. 28,000원이 2주 전에 이제 바닥을 짚고 다시 그쵸. 이제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던 시초 가격입니다. 이 시초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다시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2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외인의 픽 CJ CGV를 말씀드렸지만 강원랜드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CJ CGV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강원랜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네. 전 고점 돌파하는 거 저는 기대해봐도 괜찮다. 이거는 투자자들의 성향 차이이지. 맞아요. 사실 네, 같은 성향 에어리어 차이이지. 안에 있습니다. 같은 이 컨택 관련 혹은 이제 같은 네. 이제 섹터로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CJ CGV를 포함해서 강원랜드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2주 전에 급락했던 이 아까 라인 28,000원 그렇죠. 라인이죠. 그 라인이 요즘 되게 손절 라인으로 맞아요.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인 대 기관 2라운드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파이트! KH 바텍과 BH 기관은 BH를 사고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폴더블폰 더비가 열렸습니다. 자, 일단 폴더블폰 관련해서 제가 KH바텍을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공략주로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한 30-40%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네. 자, KH바텍과 BH를 갖고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핫한 종목 KH바텍 그리고 앞으로 가장 핫할 수 있는 저는 기업을 가지고 왔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네. KH바텍도 BH도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KH 바텍으로 이 사고를 누릴지 BH 새로운 종목을 선택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과연 2라운드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 열어주시죠. 네. 사고는 좀 피하시네요. 자, 네. BH 선택해 주셨습니다. 일단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저는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신규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이니까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면서 예. KH바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뭐 분할 매도를 한다면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지금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스태프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폴더블폰 벌써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네, 많더라고요. 예. 지금 저도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이제는 폴더블폰이 굉장히 이제 또 많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네. 이제 너도 나도 이번에 폴더블폰 3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주들 그냥 흥행성을 놓고 보자면 충분히 상반기보다 더 높은 하반기 실적을 저는 당연히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유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BH 같은 경우에는 FPCB 관련해서 당연히 뭐 삼성전자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흥행에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아이폰 부품주로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이제 모바일 전쟁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붙은 상황입니다. 일단 폴더블폰을 내세웠고 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정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궤도 위성 관련 폰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지금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또 모바일 관련한 부품들이 굉장히 핫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두 가지의 접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BH를 지금 위치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의 이 모멘텀 퍼더멘털을 좀 보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원래 사실 핸드폰 하면 뭐 갤럭시 대 아이폰 이렇게 그렇죠. 대결이 펼쳐지는데 두 개 다 모두 되고 네. 있으니까 사실
뭐 너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보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데 일단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좀 있었어요.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이 기대를 했었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좀 실적을 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못한 부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수급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신에 모멘텀들이 지금 굉장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H의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BH. 일단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니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더 매수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종가 21,800원인데요. 21,800원에서 21,000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매수의 가격, 매수의 찬스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좀 상승을 한다면요.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전고점이 이제 조금 높이 있어요. 네,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를 해서 저는 3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일단은 25,000원을 먼저 돌파를 해야 길게 되겠죠. 보니까 좀 네. 괜찮아졌네요. 네, 25,000원 이상을 돌파를 해서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은 이 BH 이 주가, 이 기업의 주가의 좀 흐름상, 패턴상 막 급변동성이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일단 추세가 한번 잡히게 되면 천천히 좀 올라가는 그러한 좀 패턴을 많이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세를 조금 원하시는 분들, 네. 중장기적인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적합할 종목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H의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9,000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2라운드는 BH였습니다. 괜히 치킨이 먹고 싶은 건 제 기분 탓이겠죠? 네, 바로 3라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제형 솔루텍. 네. 전 조금 좀 생소한 생소한데 아마 오늘 네. 장 마치면 이 기업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할 때만 해도 10에서 12%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지금 네.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상한가로 지금 마감이 된 상황이에요. 자, 제형 솔루텍이 무슨 기업이냐? 모바일 관련주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대표적인은 좀 뺄게요. 모바일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모바일 관련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부품을 만듭니다. AF라는 것이 있고 OIS라는 것이 있어요. 자, AF는 오토포커스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네, 사진 그 핸드폰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초록색 네모칸이 나오면서 인물들을 좀 스스로 이제 잡아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오토포커스 기능이라고 하고, 또 OIS라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플래그십 모델, 프리미엄 라인업에만 있었던 손떨림 방지 기능이 이제는 중저가 라인업, 뭐 갤럭시 A 시리즈, 갤럭시 J 시리즈에도 이제는 탑재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프리미엄 라인업에만 들어갔던 이런 모듈들이 중저가 라인업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제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이 넘지는 않는데 오늘 무슨 공시가 넣었냐면요. 이 900억 하는 시가총액 900억이 되는 기업이 150억을 투자를 해서 OIS라고 하는 이 손떨림 기능 방지 모듈을 만드는 이 라인을 증설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공격적인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네. 관련주로서의 저는 충분한 이 상승세,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모바일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저는 지금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이 증설 만한 좋은 모멘텀이 또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은 또 어디까지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에서 어이구, 네.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전략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내일 시초가 갭으로 떠서 이제 올라가면 매수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때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지금 종가가 1,505원인데요. 1,5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분할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제 이번에는 증설에 대한 이슈겠지만 그 부분이 진짜로 실적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주가의 상승
역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500원 이하에서는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하지만 그 위 가격대에서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1,5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되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0원 아래에서 우선은 1차 매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좀 나눠서 2차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1,800원, 2,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제가 손절가를 1,000원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2,000원은 아까 이 제형솔루텍이 10에서 12% 올라갔을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손절가를 잡아보면 오늘의 이제 이 시작 가격인 1,10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000원이 아니고 1,100원으로 수정이 됐고요. 목표가 1,8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500원 이하일 때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세 종목을 김태형 팀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